뉴욕 증시가 제법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제조업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 제조업 쇼크. 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여기에 따른 부담감이 커졌다라고 되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모든 책임이 파월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당황스럽긴 하죠. 자, 이 이야기 자세하게 알아볼 테고요. 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투자를 제한시키려는 움직임도 실제로는 사실이었다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에 물가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점점 고개를 들고 있는 D의 공포, 즉 디플레이션의 공포인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물가가 마이너스가 나왔는지 또 디플레이션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에서 돼지열병이 10번째로 확진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이 떨어졌는데요. 돼지열병 식을 줄을 모르는데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일 수요일입니다. 달력을 보면 자꾸 헷갈려요. 오늘이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네, 헷갈리는데 자, 이 달력이 중간부터 시작돼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태풍 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저도 집에서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한동안 고생을 좀 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잠깐씩 깜빡깜빡 하더니, 네, 인터넷이 뚝 끊겨가지고요. 네, 고생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이 조금 한 30분 정도 늦게 올라갈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태풍이 이제 남부 지역부터 해가지고 쭉 치고 올라간다고 하는데, 요거, 비가 좀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 태풍 영향권에 있는 분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고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하게 대비하시기 바라고요. 태풍, 이번에는 그냥 가서 안 왔으면 좋겠네요. 이제 10월까지 태풍이 온다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유난히도 태풍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바닷물도 한번 뒤집어지고 대기의 공기, 정체되어 있던 공기도 한 번씩 갈아치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피해가 없을 때 이야기죠. 그래서 너무 자주 오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네, 이번에 가면 다시는 오지 말고 그냥 멀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좀 크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제조업 지표가 굉장히 나쁘게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지난 월요일날 제조업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미리 예고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더 안 좋게 나왔는가 봐요. 지금 9월 미국의 제조업 PMI 지수, 구매관리자 지수가 47.8, 그때 얘기해드린 거랑 똑같이 나왔는데요. 그죠? 47.8로 떨어졌다. 그래서, 경기 위축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사실 이 수치는 2009년 6월 이후에 10년 만에 나오는 가장 낮은 수치다. 뭐 시장의 전망치는 50 정도였다. 이렇게. 즉 시장은요, 제조업이 조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확 떨어져 가지고 지표가 나오니까 여기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제조업 지표가 계속적으로 연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모습 자체는요, 상당히 좀 뭐랄까, 제조업의 위축, 경기의 위축,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게끔 만들어가는 내용이 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 PMI 지표 같은 경우는요, 기업에 있는 구매 담당자들, 즉 뭐 자재 부장님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그 자재 담당자들, 구매 담당자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야, 너 얘네들한테 이제 경기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간단하지만은 실제로는 뭐 요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하는 부분들, 수주 상황, 그 다음에 창고에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협력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라는 얘기, 상당히 이제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주문부터 해서 생산, 재고, 기타 등등을, 전부 다 이제 조사를 통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점수를 뽑아내는 게, 이
PMI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0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50보다 좋으면 문제가 없는데 50보다 낮으면 경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PMI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제조업이 안 좋다. 제조업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2009년도 이후로 최악이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리먼 사태 이후로 최악이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리먼 사태는 금융 위기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비할 바가 안 되지만 네, 지금 그 이후로 정말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경기 자체가 나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같은 경우는 뭐 유럽도 지금 마찬가지고 해서 제조업이 붕괴가 된다라면 어느 나라든 사실은 버티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산업구조상 제조업이 가장 근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뭐 서비스가 있는 거고 금융이 있는 거죠.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데서 무슨 서비스와 뭐 이런 금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같이 이제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선진 시장에서는 제조업이 비중이 좀 작아지게 되고 금융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쪽에 비중이 좀 커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조업이라는 부분 자체가 완전히 붕괴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산업 자체가 그냥 와르르 또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또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블루컬러 즉 이런 금융 서비스라든지 이게 그 위쪽 산업이 아니라 이런 제조업, 농업 이런 쪽으로의 어떤 사람들에게 지지를 많이 받았었던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것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뭐라고 했느냐? 트위터에다 또 썼죠. 파월이 그리고 연준이 달러를 너무 강하게 만들었다. 이 모든 게 금리가 높아서 그런 것이다. 우리 제조업들이 나쁜 영향을 받고 있는 거 봐라. 네, 연준은 정말로 최악의 적이고 한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제는 뭐 욕하는 거에 대해서 놀랍지도 않고요. 그 정도 욕했니?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뭐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한테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이 미중 무역 분쟁에서의 제조업들이 피해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높게 유지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 즉 환율이 이제 상대국에 비해서 불리하게 작용이 되다 보니까 자국 내 제조업들이 안 좋은 상황을 보여줬다. 오히려 더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은 중국이 환율을 조작해가지고 중국 내 기업들에게는 좋은 이점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많이 가져가고 있다. 근데 우리는 왜 자꾸 환율을 이렇게 조작? 네, 조작이라 하긴 좀 그렇고요. 이 고정시켜 놓고 달러의 가치를 이렇게 계속 만들어 놨느냐? 왜 계속 강달러 국면을 유지하고 있느냐? 금리라도 낮춰가지고 이것을 좀 해소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적으로 요청해 왔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연준 입장에서 그냥 행하고 말았었기 때문에 네, 어쨌건 요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이요 앞으로 이제 2번의 금리 인하를 더 할 수 있거든요 올해. 근데 여기에서 약간 힘을 좀 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다면 경기부양책을 조금 더 쓴다라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조금 더 한다라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파월은 욕을 먹을 것 같다 이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저녁에 바로 무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투자 제한 거짓말이었다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다시 또 그냥 막 자고 일어났더니 또 이상한 얘기가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사실은 중국 투자 제한에 대한 생각을 했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무방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아니 땐 굴뚝에서 그냥 나오는 얘기는 아니라 뭔가가 있었으니까 소스가 있었으니까 나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미국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요, 미국 백악관이 최근 중국에 대한 금융투자 제한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메모를 내부적으로 돌려본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뭐 백악관이나 재무부, 뭐 이런 무역부 이런 쪽에서 전부 다 그런 거 없다, 다 가짜 뉴스다, 뭐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 메모를 돌려봤다라는 것은 뭐냐면, 야, 이런 거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중국을 좀 압박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가 유포를 했겠죠. 네, 누군가에게서 이제 떨어져 나온 그런 부스러기
조각을 가지고 블룸버그가 때리고 들어갔고, 생각보다 일이 너무 큰데 아직은 검토한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해서 무마를 어제 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다시 나와가지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그냥 요 정도로 한번 돌려봤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이런 그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뭐 상장 폐지 이런 것들이 뭐 사실은 아니다. 뭐 이렇게 실행이 안 될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중국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끔 흘린 것이다. 일부러 흘린 것이다. 왜 그 지나가는 그 길거리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괜히 뭐 지갑도 흘리고 손수건도 흘리고 막 그렇잖아요. 여보세요, 이거 당신 건데요. 막 이렇게 물건 흘리셨어요. 그러면은 고맙습니다. 차라도 한 잔. 이런 60년대 네 그럼 꼬신 멘트. 아이고 닭살도 다요. 네, 네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한 일부러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어쨌건 요 두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일단 말씀 좀 드렸는데 미국 어떤 이런 제조업 쇼크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되면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당장은 큰 걱정은 없겠다 생각하고요. 미국 경제의 75% 정도는 소비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지표가 물론 영향은 주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뭐 크게 영향을 주면서 아주 그냥 폭락장으로 만든다든지 이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회담이 다음 주에 나와 있고 굉장히 좀 상황을 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효과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너무 걱정하신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10월 중반 정도까지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두 번째 이야기 갑니다. 9월달 들어서 물가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네,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죠. 물가가 마이너스 나왔다는데, 어디가 마이너스죠? 야, 마이너스야? 어딨냐? 물가. 네, 전혀, 네,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이 마이너스가 나온 게요, 1965년도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정부하고 한국은행은 디플레이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물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2%대 물가 지수였던 부분들이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올 중반부까지만 하더라도 0.7, 0.6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8월 달에 0, 그 다음에 9월 달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0.4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률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물가 상승률이 없으면은 이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정부가 얘기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이 확대되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확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납입금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물가를 떨어뜨리는 영향을 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이런 정부 정책들이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리는 통계청의 설명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올 한 해 동안 이제 기상 여건이 나쁘지 않았죠. 그게 뭐 비도 적당히 오고 뭐 날씨도 적당했고 덥지도 않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농산물의 생산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가격은 오히려 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와닿는 건 별로 없어요. 고교 무상교육이 됐는데 물가가 내려갔다고? 네. 건강보험 조금 확대됐는데 병원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고 뭐 그렇게 돼서 그래서 물가가 내려갔다고? 네.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근데 일단은 네, 얘네들이 하긴 좀 그렇고, 이제 정부 기관에서, 통계청에서 집계를 한 바에 의하면, 물가가 떨어졌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자, 여기에 대한 이제, 대책을 좀 마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가가 내려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물가가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기가 계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경기가 좋은 상태에서는 물가가 올라가야지 정상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것이 건강한 경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디플레이션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수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업들 같은 경우도
물건을 더 만들어낼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위축이 되는 국면이 더 심각화되는 것이 바로 이 디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물가가 세게 높아지게 된다면 시장에 돈을 풀어서라도 뭐가 되겠는데 이거는 지금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쓸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적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경기 침체 국면에서 돈을 더 풀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가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는 돈을 풀어주더라도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을 해버립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저축해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금리를 인상시켜가지고 돈을 빼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돈을 더 풀 수도 없는 거고요.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을 잡아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또 해결이 되면 괜찮아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에서의 물가 하락은 느껴지지 않고 있는데 디플레이션이다 하니까 굉장히 좀 이게 어이가 없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계시리라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지금 우리 경제가 그래서 디플레이션과 함께 어떤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그 경기 침체가 같이 들어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초입 국면까지 들어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쯤 됐을 때는 정부가 빨리 무언가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내가지고 상황을 좀 뒤집어내는 그런 모습이 빨리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는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물가가 계속해서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 경기 위축, 사람들의 투자가 위축,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 박히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경기 사이클이 후퇴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서 경기가 조금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좀 해야 되는, 재료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소식은요, 걱정 많이 하시는 내용, 돼지열병. 10번째 확진이 나옵니다. 아직까지 이제 파주 지역이기 때문에, 경기 북부 지역이기 때문에, 좀 한정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은, 글쎄요, 지금, 현재 이제 돼지의 이동이, 중지 명령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이었죠. 어제 저녁에 이제 파주 파평면이라는 곳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 접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한 결과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 강화, 그 다음에 김포 이런 쪽으로 연천인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벨트가 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북부 지역이고요. 아직 아래로 내려왔다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다행이다라고 될 수 있겠는데 살처분 돼지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11만 마리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마리수로 보면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불쌍하고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사육되는 총 돼지 숫자의 1% 정도라고 하기 때문에 아직 돼지고기 수급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생명으로 접근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건 이 돼지열병에 대한 부분들이 테마로 계속 작용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테마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이것과 형성돼서 백신이 됐든 아니면은 그 대체품 닭고기라든지 이런 육류가 됐든 아니면 예방품이 됐든 그 뭐가 됐든지 간에 이러한 그 테마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서 종목들이 움직이는 상황들은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테마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변동성이 좀 생길 거예요.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뭔가 수익을 챙긴다거나 아니면 손실났던 부분들을 빠져나온다거나 이렇게 나오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신규 접근하는 부분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미 많이 올라가 있다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갭상승을 한 이후에 주가가 이제 뭔가 고점이 형성됐을 때 그때 무리하게 따라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항상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 테마는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에 당장 무언가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더 테마에 대한 흐름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파주의 돼지열병 10번째 확진이 되었다는 소식, 아직 테마를 조금 더 변동성의 그런 흐름으로 끌고 갈 것이다라는 예상을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에서 이야기 마무리할 건데요. 자, 첫 번째 뉴스, 뉴욕 증시 제조업 쇼크의 급락세를 보였다라는 거. 이게 전부 다, 미중 무역 분쟁 때문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파월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제조업이 미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근간 산업이기 때문에 미국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또 중국의 투자 제한이 사실이었다. 네, 그런 얘기가 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일단은 전부 다 10월 10일 무역 분쟁에서의 어떤 고위급 회담, 이것은 무역 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전부 다 앞에 두고서 나오는 내용들이라서 협상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내용들이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조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9월달에 물가가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나타났다. 네, 근데 디플레이션 이거 나오면 정말 큰일이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그 물가 하락과 경기 침체가 함께 들어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조금 내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물가 하락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경기 침체와 함께 나타나는 부분이라서 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주에서 돼지열병 10번째 확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돼지 이동 중지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아직 테마가 더 유지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대응하시는 분들은 수익 챙기는 거 잘 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신규 접근을 이제라도 들어가 볼까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그래서 급등하면서 급하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은 절대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톱 오더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막상 팔고 나니 주가가 상승해서 굳이 손절매할 필요가 없었던 경우를 종종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때그때의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스톱 오더를 미리 해놓는 것이 현명하다. 손절 매도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뭐 비중이 적거나 아니면은 내가 아직 더 살 수 있는 계획, 분할 매수의 계획이 있다 그러면 손절 매도를 굳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만 단타를 매매하실 때, 단기 매매를 하실 때는요 반드시 이 손절 매도를 정해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변동폭이 나오게 된다면 나는 팔아버리겠다라는 어떤 그런 결정들을 하고서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고 나서 올라갔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원칙을 지켜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훨씬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늦게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거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리고, 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팍팍, 네, 기원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